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노트북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가져온 제품은 에이수스의 터프대쉬 FX516이라는 제품인데요. CPU는 인텔 코어 i7 11370H고요. 그리고 기본 장착된 메모리는 8GB고 그리고 외장 그래픽 칩셋이 달려있는데 이거는 RTX 3050 Ti 칩셋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제가 샀을 때는 120만원 초반대였는데 지금은 120만원 후반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노트북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디자인은 요새 나오는 노트북들처럼 좀 이렇게 심플하면서 깔끔한 느낌이라기보다는 각이 좀 잡혀 있어서 어느 정도 게이밍 노트북이다 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매한 모델은 전체적으로 블랙 계열의 색상인데 요거 말고 완전 화이트로 된 모델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본 메모리가 8GB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따로 제가 8GB 메모리를 추가로 사서 끼우려고 이 노트북 뒷판을 분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쿨링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봤더니 CPU랑 GPU가 각각 따로따로 히트파이프가 연결이 되어서 별도의 팬으로 열 배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게이밍 노트북이라는 부분에 좀 부합하는 모습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쿨링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기는 한데 무거운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게임 같은 걸 할 때는 어느 정도 키보드에서 열이 올라오기는 해요. 이거는 시네벤치를 연속으로 돌릴 때 제가 키보드의 온도를 좀 확인을 해본 건데 키보드 중앙은 약 43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따끈따끈하다라는 게 확실히 전달이 되는데 키보드 좀 아래쪽에 팜레스트라고 부를 만한 그런 부분은 이거보다는 훨씬 낮기는 해요. 그래도 확실히 어느 정도는 뜨끈하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추가 메모리 장착할 수 있는 슬롯은 한 개가 있는데요. 기본 원래 8GB 달려 있는 거는 메인보드에 온보드 형식으로 부착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건들지를 못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슬롯에다가 8GB를 저는 꼽아서 듀얼 채널 16GB로 구성을 하긴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붙어있는 8GB짜리 메모리는 뗄 수가 없으니까 듀얼 채널로 32GB 구성을 하기는 조금 애매하죠. 그런데 메모리 말고도 M.2 슬롯도 총 2개라 가지고 원래 장착되어 있었던 거 말고 추가로 최대 1TB짜리 SSD도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크기는 15.6인치에 베젤 두께는 위랑 양옆은 한 7m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한 35mm 정도 되는데 화면 품질로 놓고 봤을 때는 주사율은 이제 144Hz라서 만족스러운 편이긴 하지만 밝기가 250니트로 좀 어두운 편이고요. 저는 대부분 실내에서만 사용을 했는데 실내에서 사용하면서도 이게 좀 밝다라는 느낌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색상 역시 sRGB 62.5%로 뭐 쨍한 느낌 같은 거는 전혀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디스플레이에서 장점은 그 주사율 빼고는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확장 포트인데요. 이게 뭐 별다른 건 없어요. 그냥 다른 노트북들도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포트들은 다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썬더볼트 4를 겸용하는 USB-C 타입 단자가 있어서요. 이걸로도 노트북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 무게가 2kg인데 일반적으로는 충전기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그거보다 더 많이 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썬더볼트 단자가 있다 보니까 요거는 작은 충전기만 있어도 충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 무게를 좀 크게 줄일 수가 있어요. 이외에 와이파이 6나 블루투스 5.1 버전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키보드 타건감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트북에서 기대하는 그리고 생각하는 그 정도 타건감 딱 그 정도입니다. 뭐 좋다 나쁘다 말할 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캠이 없어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노트북에는 거의 다 캠이 달려 있어서 뭐 재택근무를 할 때 그럴 때 써야 되는데 이 모델은 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화상회의를 하시거나 하는 분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성능 테스트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8GB 램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노트북에 들어가 있는 i7 11370H는 기본적으로 쿼드코어에 그리고 스레드가 8개인 CPU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 i7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뭐 되게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외장 그래픽 칩셋인 RTX 3050 Ti도 뭐 엄청 좋다라고 하기는 좀 약간 애매한데 테스트한 거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요거는 타임스파이 돌린 결과인데요. 그래픽카드 성능은 대략적으로 데스크탑 그래픽카드랑 비교를 했을 때는 GTX 1650 슈퍼랑 그리고 GTX 1660 슈퍼의 사이 정도 되는 그런 성능입니다. 타임스파이가 다이렉트X 12를 기반으로 하는 테스트잖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다이렉트 11 기반인데요.
있는데요. 이 파이어 스트라이크 기준으로 했을 때는 1660 슈퍼랑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다이렉트X 11을 기반으로 하는 게임을 했을 때 좀 더 좋은 성능을 내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어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요새 GTX 1660 슈퍼 그래픽카드 신품을 기준으로 최저가 검색을 해보니까 대략 한 46만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워낙 요새 가격이 미쳐가지고 이 정도 성능에 이 정도 노트북 가격이면 괜찮은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CPU 성능은 그냥 대략적으로 봤을 때 데스크탑 기준으로 하면은 라이젠 3 3300X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네벤치 릴리즈 2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싱글은 550점, 멀티는 2684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게임 벤치마크 상에서는 두 가지 테스트를 했는데요. 풀 HD 기준으로 풀옵션 테스트를 했을 때 툼레이더에서는 평균 약 55프레임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풀 HD 풀옵션에서 토탈워 3국은 42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었던 SSD 성능은 생각보다 괜찮아서 연속 읽기 쓰기 성능 수준이 한 3000MB 그리고 1600MB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배터리 타임 측면에서는 이 광고 페이지 상에서 말한 거는 동영상 플레이 시간 기준으로 최대 16.6시간, 그러니까 거의 한 17시간을 재생할 수 있다라고 보여줬는데, 제가 이거를 실사용을 좀 오랫동안 해봤거든요. 이거를 전원 연결을 안 한 상태에서 제가 줌으로 좀 오랫동안 회의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캠은 없어가지고 제가 별도의 캠을 연결해가지고 줌을 사용을 했더니 한 4시간 정도, 그 정도 배터리 타임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게 절대적인 수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사람마다 이제 사용 패턴에 따라 되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가격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살 때는 한 120만원 초반이었었는데 지금 검색을 해보면은 거의 130만원 초반 아니면은 할인받아가지고 129만 9천원 이렇게 나와 있는 페이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게 가성비가 좋다라고 말하기는 약간 애매한 포지션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사양으로 데스크탑 구성을 했을 때는 모니터 빼고 한 80만원 정도 하니까 뭘 선택할지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런데 몇 가지 아쉬운 거는 이것보다 더 가성비가 좋은 모델도 꽤 있다, 뭐 이런 거랑,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캠이 없다, 그리고 이 노트북에서 나오는 고주파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썼을 때는 이 소리가 안 들렸는데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같이 있으면서 들어봤는데 저는 안 들리는데 그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그렇지만 에이수스라는 브랜드 네이밍에서 오는 뭐 브랜드 파워라든지 제품의 만듦새 같은 거는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고려 대상에 넣어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